체리툰. 오늘은 다 빠진 충격적인 썰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직장인이에요. 저희 부부는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여보, 나 임신했대. 뭐? 정말? 여보. 엄마랑 어머님이랑 친구들한테 알리고 다시 일해야지. 또 일이야? 일주일 내내 야근했잖아. 주말엔 좀 쉬어. 안 돼.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시켜야 돼. 우리 축복이를 위해 쉬어야지. 이 일만 성공시키면 축복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육아휴직 쓸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애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야채랑 과일이 금값이야. 애 태어나면 기저귀값, 유치원비, 교육비, 생활비까지. 당신 월급으로 우리 3명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했어요. 시윤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는 괜찮아요. 시윤씨! 입덧인가 봐요. 처음에는 그냥 입덧인가 하고 넘겼지만. 시은씨? 요즘 임신해서 힘들다며? 어머 어떡해. 시은씨 프로젝트 내가 맡게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쩐담. 승진 내가 하게 생겼네. 저 화장실 좀. 혜진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퇴근해야지. 시은씨, 퇴근 전에 이 업무랑 저 업무랑 여기 이 업무도 하고 가. 네. 잠시만요. 제가 임신 중이라. 무슨 입덧이? 시은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퇴근해. 입덧은 나날이 심해져갔죠. 그리고 대망의 프로젝트 발표 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또 입덧인가?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시윤씨! 규리씨, 저 속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시윤씨 얼굴이... 얼굴 왜? 시윤씨 이빨이 이빨이 하나도 없어. 이거 이빨 어금니 윙이 뻥이 호흡해.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아기한테 문제 생기는 건 아니죠? 이건 임신 오조증입니다. 임신 오조증이요? 위험한 병인가요? 임신 오조증이란 스트레스에 취약한 임산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한 구토가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구토 과정에서 위산이 역류해 부식된 치아가 빠지고 만 거예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과로는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가... 여보, 당신이 일을 소중히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과 아이가 더 소중해. 아이고. 저는 그 후로 휴식하며 남편의 도움으로 체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빠진 이빨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보,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 뭘 오래 보니까 아픈 게 확 가시는걸? 나 준비한 게 있는데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가기로 가? 저는 그 후로 회사에 돌아가 승진에 성공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입덧 때문에 이가 다 빠지다니. 임신도 정말 힘든 일이네요. 여러분도 임산부를 만나면 배려하도록 해요. 오늘은 맛있는 치킨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밀리고 식자재 주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되었었는데 나 피크 타임인데 파리만 날리네.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란 거야? 치킨! 골목길에 배고파 보이는 형제가 서 있더군요. 나 배고파. 치킨 먹자, 형아. 응? 미안해. 다음엔 꼭 사줄게. 지금 사줘. 치킨! 애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구겨진 돈을 내밀며 말했죠. 저기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치킨 5,000원어치? 그게 죄송합니다. 어딜 도망가? 으악! 따라와. 저 잠깐만요. 치킨 5,000원어치? 그거 가지고 배가 차겠냐? 엥? 식기 전에 먹어. 진짜요?
우와, 치킨이다. 감사합니다. 누가 쫓아오냐? 천천히 먹어. 형편이 어려워 보였기에 저는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내주었습니다. 저 이거 치킨 값이요. 됐어. 그 돈으로 동생 맛있는 거나 사줘. 네? 그치만 바쁘니까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 아니 그래도 아, 얼른 가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려는 형제를 돕고 싶어 치킨 값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어서 오세요. 너는? 동생 쪽이 다시 가게로 온 겁니다. 죄송해요. 형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진짜. 너 이리 좀 와봐. 잘못했어요. 어때? 양념도 맛있지? 둘 다 맛있어요. 전 거리낌 없이 치킨을 내주었고 동생은 그 뒤로도 치킨을 먹으러 종종 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전 아이들이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여기가 그 집인가 봐. 장사 시작했나요? 저 치킨 5마리 포장이요. 전 10마리요.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만나 치킨이... 예? TV 출연이요? 얼마 전 본사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1년 전에 만났던 형제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곤 제가 걱정돼서 본사에 감사 편지를 붙였던 거죠. 이 사연이 기사로 뜨자 감동한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돈줄 내주자며 주문이 폭주했고 많은 관심 덕에 언제나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답니다. 증가한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죠.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었지만 설마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애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와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베푼 만큼 돌려받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오늘은 마트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부부입니다. 저희한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5년 만에 쑥쑥이가 저희를 찾아왔죠. 여보, 장은 나 혼자 봐도 된다니까. 오늘만 판매하는 한정판 체리잼을 내 손으로 사고 싶어서 그래. 아, 저기 있다. 저기 이 잼... 제가 가져가도 되죠? 아, 가져가세요. 저기요, 임산부한테 양보 좀 하세요. 여보. 네? 안 돼요. 저 이거 없으면 오늘 노잼이라고요. 아니, 이쪽은 내가 달린 몸인데 양심 있어요? 네? 겨우 잼 하나로 양심이요? 어이가 없어서 쪼잔해서 안 삽니다. 여보, 나 이거 아니어도 괜찮은데. 에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휴, 얼른 장 보고 집에... 여보, 괜찮아? 우리 아기 너무 건강하다. 이상하다. 아직 예정일까지 일주일은 남았는데.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여보! 여보, 어떡해.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여보, 정신 차려봐.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드라마 찍나? 나 저런 거 처음 봐. 저기요, 의사 좀 불러달라니까요. 여보.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아까 그 노잼? 아, 저는 산부인과 의사 김순풍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면 늦을 거예요. 수술은 이곳에서 합니다. 네? 여긴 마트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물건들을 가져와 주십시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김장하러 왔습니까? 그따위 모습으로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럼 이대로 아내와 아기를 포기할 거예요? 수술할 겁니까 말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조금만 힘내. 산모분, 조금만 더 힘주세요. 아이 머리가 보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남편분, 소독한 주방 가위. 네. 직원분, 소독한 빨래집게. 네. 제발 무사히. 축하드립니다. 딸아이로군요. 아가.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 이후에 또 수술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께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사례금은 얼마가 좋으신가요?
돈은 됐습니다. 굳이 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잼으로 하시죠. 네? 겨우 이런 잼으로요? 그렇게까지 이 잼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그 잼이 없으면 노잼이니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저희 품에서 건강히 잘 자라고 있어요. 마트에서 아이를 낳다니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은 시간을 되돌린 소녀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재아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힘든 사정 때문에 14살에 지방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세상에, 어서 들어오렴. 여기가 이제부터 네가 지낼 곳이란다. 우와. 원장님은 재아가 그동안 학교를 못 다닌 걸 알고 걱정했지만 재아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예상과 달리 재아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몇 년 만에 초중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가볍게 패스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천재소녀라며 칭찬했죠. 그 후 재아는 유명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고 전교 회장까지 돼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도서관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 후 돌연 재아는 사라졌습니다. 저희 애가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찾고 있습니다. 하필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라져서. 네? 재아가 사라지기 얼마 전 주변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가출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재아는 여기서 잘 지냈다고요. 하지만 재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김재아 양 실종 사건은 가출로 결론 내리려 합니다. 가출이란 말에 사람들은 경찰을 비난했죠. 전 국민이 김재아 양을 찾아달라 국민청원을 올렸고 결국 경찰은 다시 재아를 찾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응? 여보세요? 김재아 양 사건 맡고 계시는 형사님이죠? 네, 그런데요. 수사를 당장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전 재아 아빠입니다. 그 애는 제가 보고 있으니 이제 거기로 갈 일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보쇼! 재아는 고아여서 부모님이 없었기에 경찰은 의문의 전화를 위치 추적했고 마침내 재아가 있는 장소를 찾아냈죠. 응?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어? 넌 김재야? 누구야? 당신 뭐야? 재아야, 일로 와. 넌 이제 안전해. 네? 왜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야? 당장 안 나가? 이거 놔! 지방 경찰서 형사입니다. 김재아 양을 납치한 혐의로 서해 가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쟨 내 딸입니다. 김재아가 아니라 이허영이라고요. 예? 아빠! 이게 무슨... 사실 김재아의 진짜 이름은 이허영이었던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심지어 나이도 18살이 아니라 22살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 허영이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대를 갈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표를 조작해 부모님을 속였고 친구한테 아빠가 의사고 남친은 재벌이라 거짓말하며 허세를 부렸죠.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났고 야, 의사 아빠랑 재벌 남친 다 구라라며? 이허영, 부모한테 거짓말을 쳐? 허영이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래, 리셋하는 거야. 위기에 몰린 허영은 인생을 리셋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엔 18살이라 아직 지문 등록을 하기 전이었고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가 고아인 척하며 보육원에 들어갔죠. 인생 2회차 재아로서의 삶은 완벽했지만 허영은 자신이 진짜 천재가 아니어서 여전히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고 가상의 인물인 재아가 지문 등록을 하기 전에 다시 이허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경찰은 학교와 보육원에 사기를 친 허영 양을 사기 공갈죄로 구속하려 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끼친 데 없어하지 못했죠. 하지만 허영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고 그 후 심각한 허언증과 리셋 증후군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하네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죠. 남을 속이면서 사느니 떳떳한 사람이 되자고요. 오늘은 감옥에서 태어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내 딸. 희망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감옥에서 태어났구나. 추운 겨울날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지각이야. 희망아, 아침밥 먹고 가야지. 또 콩밥이잖아요. 지겨워요. 안 먹어도 돼요. 희망아! 희망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구만.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저 때문에 희망이가 손가락질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너 교도소에서 산다며? 너희 엄마 범죄자라던데. 범죄자 딸이 공부해서 뭐하냐? 어차피 똑같은 범죄자 될걸. 크크크. 아니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긴 뭐가 아냐. 너네 엄마 범죄자 맞잖아. 니네 엄마 딸이면 너도 범죄자지. 우리 엄마 범죄자 아니야. 누명 쓴 거거든. 야, 원래 다 억울하다고 해. 그렇게 억울하면 왜 갇혀있냐? 야, PC방이나 가자.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못 없단 말이야. 희망아, 왜 우니? 선생님, 애들이 엄마 범죄자라고 놀려요.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건데. 희망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네? 엄마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 희망이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 그럼 범죄자 안 돼요? 다른 거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는 공부도 잘하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서 엄마 누명도 벗겨주고 쟤네들도 혼내줄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 멋지다. 그 후로 선생님은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희망아, 이 책 읽어볼래?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쓴 문제집인데 필요하니? 네, 필요해요. 희망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아싸! 선생님 소시지 반찬 내꺼! 선생님은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쉽지? 다닐 때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가자. 그때부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들도 만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 최종 변론하세요. 당시 확보된 증거는 모두 효력이 없고 새로운 용의자가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오웨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희망아. 그럼 여태까지 잘못도 안 했는데 갇혀 있었던 거네? 진짜 억울하겠다. 변호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희망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희소병을 가진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뤄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희소병을 가지고 태어난 지아라고 합니다. 제가 아기 일적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고 선생님, 저희의 피부가 대체 왜 이러죠? 아무래도 따님은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희귀한 유전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전성 질환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고 민감해져서 가벼운 외상으로도 물집과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완치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여보, 그래도 난 지아 포기 못해. 꼭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거야. 나도. 다른 애들과 차별 없이 대해준 부모님 덕분에 전 씩씩하게 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빨리 와. 기다려. 괜찮아? 지아야, 너 팔이. 혹여 나무 때문에 피부가 다칠까봐 숲 같은 야외에서 놀 수 없었고 너무 끈적끈적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물집이 덜 생겨. 매일 오일과 바디크림을 몸에 바르고 항상 붕대를 감았습니다. 가장 많이 마찰을 받은 손은 심한 위축이 일어나 거의 손상되어 버렸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곧 꿈이 생겼는데 지아야, 이거 봤어? 응?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였어요. 요즘 뜨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 유명해. 알비노인데도 극복하고 모델이 된 거래.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전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화장도 연습하면서 SNS에 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찍는다. 떨린다.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하지만
피부가 왜 저래? 와, 징그러워. 와, 보기 흉하다. 무슨 자신감으로 올리지? 다들 말이 심하네. 저런 꼴인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흉하다고? 지아야. 사람들은 제 사진을 보고 외모를 비난하거나 동정하고 있었어요. 큰 충격을 받고 좌절한 전 이대로 꿈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쥐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아야. 응?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다르면 좀 어때? 넌 이걸로 주눅들의 아니잖아. 다들 응, 나 다시 해볼게.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덕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사진을 올렸고 계속 도전하는 저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은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도 수포성 표리박리증인데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진도 대박! 너무 예뻐요. 그렇게 저는 점차 유명해져 잡지와 TV 프로에도 출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프로모델로 데뷔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삶의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이 얘기는 브라질에서 있었던 한 여성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역시 외관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병에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는 모습이 멋지네요. 여보, 여기 우리 딸 왔어. 인사 한번 해줘. 오늘은 출산하고 전신마비가 온 한 엄마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미혼이었던 시절엔 걷는 걸 좋아해서 마라톤이 취미였어요. 그러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눈을 어디다 전 멀쩡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미안하시면 저랑 커피 한 잔.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흰 곧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헉, 방금 아기가 발로 찬 것 같아. 당신을 닮았나 봐. 몇 달 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죠. 축하드려요.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고생했어. 응. 딸을 보자 이때까지의 고통이 싹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손가락이 얼얼하지? 출산 후 점점 손가락 끝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산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이 안 살려주세요. 선생님, 산모분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아무래도 아내분은 GBS라는 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은 길랭-발해 증후군으로 점점 근육이 마비되고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난치병입니다. 나중에 호흡 근육도 약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전 서서히 근육들을 잃어갔어요. 점점 입 주변의 근육도 마비가 되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었죠. 여보, 몸은 좀 어때? 결국 호흡마저 어려워져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우리 왔어. 여기 당신 딸도 왔어. 어서 건강해져서 직접 안아줘야지. 딸의 이름조차 못 불러준다는 사실이 절 괴롭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결국 전 딸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힘든 치료를 건디며 스스로 호흡을 해냈고 재활훈련도 열심히 한 끝에 휠체어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근육들도 점차 회복돼서 다시 말도 하게 되었죠. 아현아. 그리고 얼마 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정도면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받아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에도 꾸준히 재활훈련을 한 결과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연아, 엄마 이제 걷는다? 엄마. 결국 좋아하던 마라톤도 뛸 수 있게 되었고 여보 화이팅! 얼마 전엔 완주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건강해진 몸으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한순간에 근육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딸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정말 엄청난 의지네요. 딸에 대한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러다간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겠어요. 오늘은 저희 사촌 오빠와 새언니가 한 재난 현장에서 아기를 구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촌 오빠는 정희정 씨라는 동료분과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불법 주차예요? 그냥 잠깐 세워둔 거라니까요. 아기 밥 먹이려고 세워둔 거라고요. 우리 배고파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진정하시고요. 그래도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짜증나. 안 되잖아. 하여간 경찰들이 시민 배려를 안 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짜증나. 저분 지난주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로 걸리더니 이번에는 불법 주차로 걸렸네요. 애도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여보. 잘생긴 얼굴에 주름 찐다. 아이 참, 여보도. 그런데 날씨가 흐리네요? 곧 비가 오려나 봐요. 긴급 속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와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원 출동 준비. 네. 태풍이 지나간 후 저희 경찰들은 피해 동네를 돕기 위해 출동하게 되었지만 산사태가 나서 차로 출입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산사태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간대요. 저희가 직접 진입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빨리 움직이죠. 다들 무사해야 할 텐데. 살려주세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가보죠. 여기 같은데? 폭우 때문에 땅이 무너졌나 봐요. 안쪽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비켜요. 사람은? 여기 사람 있어요. 당신은? 괜찮으세요? 경찰. 저희 아기부터 살려주세요. 아기가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러다간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겠어요. 전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아기만이라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아기한테 모유를 먹일게요. 제가 3일간 굶어서 모유가 안 나와요. 설마.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살 아기가 있는 엄마거든요. 같은 엄마로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제가 대신 수유하면 아기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아기를 제게 주세요. 부탁드려요. 자, 아가. 결국 이정 씨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고 제발. 아기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 후 이상으로 정희정 씨는 시민에 대한 봉사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특별 진급을 선언합니다. 이정 씨는 경장에서 경사로 진급하게 되었고, 여보, 그날 왜 그렇게까지 도와준 거예요? 우리 아기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경찰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죠. 역시 우리 여보야. 너무 멋져요. 자기도 참. 저기 그때 그 여자분이시네요? 네. 저번에 경찰 욕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늘 시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이와 어머니에게서 사과와 감사 인사도 들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기에게 직접 모유를 주다니 역시 경찰과 엄마의 힘은 위대한